예, 작년에 이제 자전거 길을 타고 사대강이랑 국토정주를 마쳤는데요. 그때 뭐 영상을 제대로 찍어놨으면 동영상을 올리면 괜찮았을 텐데, 뭐 막상 자전거 타고 힘들다 보니까 동영상을 찍은 게 뭐 변변치 않은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쪽에다가는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각 강별로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굳이 그 꼭 배경이나 이런 동영상이 없더라도 사대강이나 국토정주 자전거길 정주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자전거 이제 인증 관련해서부터 해가지고 뭐 각 제가 이제 돌았던 순서대로 영산강, 금강, 뭐 섬진강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강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블로그에 써놨던 글을 보면서 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자전거 길을 돌려면 뭐 그냥 돌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인증을 하는 게 좀 재미가 있으니까요. 자전거 인증 수첩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인증 수첩은 이 사대강 이용 도우미 사이트에서 자전거 여행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인증 수첩 구매 신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냥 뭐 기다리느니 주변에 있는 그 보나 유인 인증센터를 찾아가면 직접 수첩을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에 이제 그 자전거 길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미리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사대강 이용 도우미에서 자전거 여행 사이트를 뭐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게 다른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긴 한데 뭐 딱 볼 건 없고, 그나마 조금 재밌는 뭐가 있다면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전체 통계로 해가지고 여기는 총 그 인증한 거리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인증한 횟수, 그러니까 몇 명이 인증을 했나 이때까지 그게 나오는데, 전체가 지금 한 30만 정도 되죠. 한 30만인데 여기 국토정주랑 사대강이랑 뭐 각 강 인증이 다 합쳐진 거니까 그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대충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생각한다면 한 4, 5만 명 정도가 뭔가 자전거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대충 이제 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국토정주가 지금 누적 종주자가 3만 한 5천 명? 한 3만 6천 명밖에 안 되네요. 전체 자전거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4만 명이라 그래도 전체 인구 한 4, 5천 명에서 잡으면 1%가 아니고 한 0.1%, 뭐 한 0.05, 0.05% 이렇게 되겠네요. 사대강 종주는 한 16,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의외로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한강 종주는 4만 한 1000명? 4만 1000명. 금강이 한 2만 3000명. 그러니까 한강이나 여기 낙동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이유가, 국토정주 코스가 이제 그 인천에 있는 아라뱃길에서 한강길을 타고 남한강길 타고 세제길을 타고 이제 낙동강길 타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 코스가 국토정주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종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죠. 세제길도 거의 한 4만 명 정도 되고, 북한강도 아니 남한강도 한 4만 명 되죠. 북한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양평 쪽에서 이제 춘천까지 이어지는 코스인데 그쪽에 중간에 뭐 볼만한 게 없기도 하고 길이 워낙 심심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안 다니더라고요. 그 인증하러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춘천에 가서 뭐 좀 쉬면서 주변 풍경도 구경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그쪽이 올라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산자락 밑에 강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오후에 가기는 좀 으슥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일단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섬진강 쪽도 지금 14,000명 밖에 안 되네요. 그나마 북한강은 서울 쪽에 있으니까 한 2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섬진강은 이게 지금 저기 충주 그쪽에서 광양까지 이어지는 그쪽 길이죠. 그러니까 다른 자전거 길하고 영산강 자전거 길하고 이어져 있긴 한데, 뭐 광주에서 타는 사람들이 굳이 돌아서 섬진강까지 막 갔다 오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뭐 담양댐으로 빠지던가 하니까. 그래서 섬진강도 뭐 인증자 수가 적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많은 자전거길 중에서 섬진강 자전거길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다른 데는 도로에 있다가 별도로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그 강 옆에다가 이제 자전거길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섬진강은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여기 한 절반 정도는 그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그 도로 옆에다가 그냥 파란 줄 그어놓고 자전거 길이라고 해놓은 건데, 거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지그재그로 산을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 완급이 있어가지고 길 자체로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도로다 보니까 길도 넓고 도로가 잘 닦여 있는 편이라서 자전거도 잘 나가는 편이고요. 괜히 어줍지 않게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이상한 그 빨간 아스팔트 깔아서 자전거도 안 나가고 막 땅도 울어있고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난 것 같은데, 자전거 타는 재미로만 보면 섬진강 자전거 길이 좀 아무튼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한강 쪽은 길이 워낙 잘 닦여 있으니까 한강 쪽이 당연히 좋긴 한데, 그 한강 제외하고 나머지 길 중에서는 자전거 타는 맛이 좀 있지 않나. 보통 다른 자전거 길은 이렇게 대부분 다 평지 위주로 돼 있는데, 섬진강은 이제 그 한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 완급이 있는 이렇게 한참 뭐 좀 올라가다가 뭐 내리막도 길게 나오고 해가지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완급이 있어 재밌었던 걸로. 그 오천 자전거 길은 그냥 그 농로 시멘트 길에다가 그냥 파란 줄로 그어놓은 상태죠. 지금 인증자도 얼마 안 되는데, 오천 자전거 길은 솔직히 자전거 길이라고 하기에는 자전거 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길에다가 그냥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뭐 대부분 그 농로 시멘트 길에 이제 파란 줄 그어 있고 그걸 자전거 길로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고요. 뭐 지도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뭐 굳이 사이트를 참고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전거 길 간 다음에 네이버 지도 어플에 보면 자전거 길이 나오거든요. 자전거 길 나오게 체크해주고 거기서 그냥 길 검색해가지고 그냥 그 길 따라서 자전거 경로 따라서 가는 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이트를 꼼꼼히 할 필요는 없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여기 웹사이트 들어와서 여기 빠른 길 찾기 누르고 뭐 이럴 일은 없고요. 네이버 지도 하나면은 자전거 길은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긴 한데, 사실 그 자전거 길을 타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맛집도 필요가 없고, 가다가 그냥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거고, 캠핑도 그냥 뭐 만약에 텐트 들고 간다면 아무데나 그냥 자고 싶을 때 텐트 치고 자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캠핑하면서 자전거 길을 타는 사람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그렇게 뭐 캠핑 장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고, 보통은 가볍게 배낭 메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낙동강 종주를 한다,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국토 종주를 한다고 치면 여기 뭐 낙동강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양쪽으로 뭐 시나 군급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냥 모텔에서 가볍게 하룻밤 자고 아니면 찜질방 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굳이 캠핑 장비까지 챙겨서 자전거 길 타는 사람들은 거의 한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정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이트를 갔다가 작년 6월인가 이제 수첩을 사러 근처에 있는 이제 성천보 유인인증센터를 갔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국토정주나 4대강을 자전거로 정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뭐 그래도 이왕 자전거 탄 김에 한번 뭐 수첩 사두면 이 근처 영산강 정도라도 인증을 해보자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인증 수첩을 산 거고요. 제 자전거가 이게 한 99,000원 10만원짜리 그 랭글러 생활자전거라서 뭐 그냥 동네나 좀 타고 다니고 근교에 있는 자전거 길 정도만 타려고 그랬지, 뭐 굳이 4대강까지 돌 생각은 이때는 없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4대강 이용 도우미 사이트 참고해서 뭐 이렇게 정보 좀 수집하고요. 그리고 그 자전거 종주나 이런 걸로 검색해보면 이제 4대강이랑 국토종주 하고 나서 그 후기를 적어놓은 블로그 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참고하는데, 이제 뭐 어디 맛집이 있고 어디 뭐 숙소가 있고 어디 모텔이 있고 이런 정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사람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내가 만약에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좋은 숙소가 있고 맛집이 있다 그래도 거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체력이 닿는 데까지,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 데까지 가고 날 저물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으면 주변 시나 군 이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꼭 어디를 목표로 하기에는 그 거리를 못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글들 좀 참고하면 어디서 이 길에 어디 만약에 영산강 자전거 길을 간다. 그럼 여기서 요런 건 좀 주의해야 되구나.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처음으로 4대강이나 뭐 국토정주 하겠다 한다면 검색해 보는 게 나쁘진 않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영산강 자전거 길을 타는 건 아니고 수첩을 사러 가는 길이죠. 근데 맨날 여기 근처만 돌다가 영산강 자전거 길을 처음으로 이제 나가봤는데 길이 이때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이라. 지금 생각하면 다른 자전거 길에 비하면 별로 좋은 편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길이 그 빨간 아스팔트로 자전거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길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승천보까지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20km가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한 장거리였던 거죠. 거의 한 2시간 걸리는 장거리였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승천보까지 가는데도 쉽지 않았던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땡볕에 그냥 뭐 모자 하나 눌러 쓰고 대충 그냥 뭐 가까운 데 가는 그런 심정으로 나갔는데 여기 이제 갔다 오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승천보에 보면 영산강 문화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정주 수첩을 하나 구입을 했고요. 이제 그 뉴스로만 봤지 실제로 보를 본 건 처음이라서 승천보를 처음 봤더니 되게 크고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무슨 대교처럼. 그래가지고 좀 감탄했던 기억이. 막 사진 찍으면서 이날 이제 구름이 좀 꼈었는데 그 꼭 어디 바다에 나온 것처럼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으면서도 진짜 사진 찍는 대로 막 무슨 예술 사진처럼 나오는 것 같은 풍경 사진처럼 뭐 그런 기분이어서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수첩을 구입을 했고요. 승천보 구경을 하고 여기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거의 뭐 체력이 소진돼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그 승천보 주변에 이제 오토 캠핑장도 있고 뭐 이런 육상 트랙이랑 인조 잔디인지 무슨 잔디인지 아무튼 잔디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시설이. 그래서 참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이 주변에 이제 작은 마을이 하나 있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만 해도. 근데 지금 올해는 주말에 한번 가보면 여기 이제 차 타고 뭐 드라이브 겸해서 놀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장터도 주말마다 쓰던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나마 좀 있는 편인데 작년에는 진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넓게 엄청 큰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을 사고 여기 올라오면서 거의 뭐 해가 떨어지고 막 날파리 막 날라들고 막 옷 다 땀에 범벅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해서 이제 집에 왔죠. 근데 그 인증 수첩은 4,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그 종주 관련된 지도를 500원에 또 별도로 팔아요. 그래서 수첩이랑 종주 지도랑 이제 구입을 해온 거고요. 이 종주 국토정주 자전거길 노선도인데 이건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죠. 구입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게 각 그 노선별로 뭐 캠핑장이라던가 뭐 숙소라던가 이런 뭔가 좀 주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긴 한데 사실 그 자전거길 타고 나서 길을 찾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게 뭐 지도하고 뭐 나침판 있고 이렇게 맞춰보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뭐 나침반 대고 지도를 보진 않으니까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 지도에서 자전거길로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자전거길 타고 가는 경로로. 그거 보고 찾아가지 사실 이 지도 보고 뭐 힘들게 찾아가진 않죠.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상당히 유용했을 지도인데 일단은 스마트폰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닥 유용하지 않은 스마트폰이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그 네이버 지도가 이제 다음 지도도 지금 자전거 노선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그때 당시에는 다음 지도에는 자전거 노선도 안 나오고 자전거 경로 탐색도 안 돼서 다음 지도는 못 쓰고 네이버 지도만 사용했던 걸로 뭐 기억이 되네요. 근데 여기도 그 자전거 종주 관련해서 이렇게 깨알 같은 팁들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구입해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지금 크기가 아마 2000인가 3000인데 글자가 가독될 정도로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제 스캔해가지고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지도가 실제로 엄청 커가지고 조각조각 스캔해가지고 이제 포토샵에서 이어 붙인 건데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지도를 안 사도 이거 그냥 봐도 각
뭐 전체 자전거 보고 이 도장 이런 게 생겼고 이 구간이 있고 구간마다 거리가 얼마고 여기서 뭐 식당 어디 뭐 캠핑장 어디 이런 거 대충 알고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도를 사고 처음에 한번 훑어보고 실질적으로 저기 자전거 타고 종주할 때는 거의 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고 그냥 처음 갔을 땐가 처음 이제 영산강 타고 담양댐 갈 땐가 그때 여기다 이제 조금 기록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펴본 적은 없고 이렇게 자전거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여행 그 인증 수첩이 여권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첩을 구입해서 왔고요. 그럼 안에 이제 속지에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공중전화 박스에 도장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도장 찍을 수 있게 속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구간 만약에 아라 자전거길하고 한강 뭐 이렇게 종주를 다 도장을 다 찍고 나면 그 유인 인증센터 가서 뒤에 하면 인증번호와 종주 확인 뭐 종주 인증 그 고유 번호 같은 거 적어주고 여기 이제 스티커 붙여주면서 인증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구간이 자전거길이 여기는 지금 그랜드 슬램, 국토종주, 4대강 종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간별로 이제 인증이 되는 건데 4대강 종주 같은 경우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4개의 강 구간을 각각 인증을 하면은 이걸 4군데를 다 인증을 하면은 이제 4대강 종주라는 그 상위 인증을 해주고요. 인증서와 메달은 나중에 이제 택배로 오고요. 택배로 한 2주인가? 한 달 후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국토종주는 지금 인천에 있는 그 아라 서해 관문부터 해가지고 쭉 타고 한강 타고 한강 남한강 타고 세제길 타고 그 다음에 낙동강 상하류 타가지고 부산에 있는 낙동강 하구도까지 가면은 이게 거리가 한 600 몇 킬로인가 되는데 그걸 거기를 이제 도장이 다 찍혀 있으면 국토종주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보면 국토종주 구간에 충주댐하고 안동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동댐 같은 경우는 낙동강 길에 있는데 국토종주가 그냥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렇게 일자 코스만 해당되다 보니까 낙동강은 이렇게 삐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동댐은 삐져 들어가 있어서 안동댐은 없어도 되고요, 도장이. 그런데 안동댐이 왕복 한 140km 되는 거리라서 뭐 거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안동댐이 안 찍혀서 낙동강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대요. 원래는 안 됐는데 요즘에는 안동댐이 없어도 낙동강 인증을 해주고요. 근데 대신 충주댐은 없으면 여기가 한강길인가 그러는데 충주댐은 없으면 안 돼요. 충주댐은 있어야 되고 대신 국토종주는 거기 일직선 구간만 완료하면 되는 거라서 충주댐이 없어도 국토종주 인증은 되는데 충주댐이 없으면 거기가 그 남한강길인가 아무튼 한강길인가 그럴 건데 세제인가요? 세제 아니면 한강길인데 그 길이 인증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뭐 4대강 종주할 때 뭐 한강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한강 인증이 안 됐으니까 4대강 종주 인증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동댐은 왕복 거리가 멀기도 하니까 안 찍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충주댐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 인증해주는 직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가능하면 그냥 찍는 게 낫죠. 거리도 아마 제 기억으로 한 3, 4km? 왕복 한 10km인가 15km 뭐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가 구간이긴 한데 뭐 그냥 가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랜드 슬램은 각 구간 여기서 이제 4대강이나 국토종주 외에도 오천 뭐 섬진강 이런 모든 구간을 다 완료하면은 국토완주 그랜드 슬램 종주 인증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주도 길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2015년 한 7월쯤에 된다더니 물어보니까 한 15년 한 10월쯤에나 완공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한 4, 50km 구간 공사를 하고 이제 그 전압박스에다가 도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길은 거의 다 닦여 있고 뭐 한 50km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나머지 구간에 미리 그냥 그 전압박스를 설치해 놓으면 도장 설치해 놔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놔가지고 지금 제주 인증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 도장을 찍고 인증을 받으면 이제 자전거, 국토종주 뭐 인증하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영산강 종주에 있던 거를 한번 썰을 풀어봐야겠네요.